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난 2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과 각종 행사가 활발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5월을 맞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얘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어린이가 처한 상황 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많은 아동 관련 학자들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아동 교육은 아직 미개척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아동의 인권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른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동 인권이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느냐 언제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찍이 자연은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선언으로 이 아이들을 구해낸 루소, 또 근대 교육학의 뼈대를 세운 빈민 아동의 교사 페스탈로치, 놀이 교재를 고안해내고 최초의 유치원인 킨데르가르텐을 세운 브레벨에 이어 이 스웨덴의 교육운동가 엘렌 케이, 이런 그 아동 학자들이 쭉 발전을 해왔지만 엘렌 케이가 지난 세기에 20세기는 아동의 세계라고 선언했고 또 계속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아동 교육은 미개척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른의 탐욕과 무지로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이는 게으르고 무능하고 백지여서 어른이 지도하고 뭔가를 그려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자발적이고 독립심이 강합니다. 몬테소리는 어린이에 대한 독재만큼 세계 전반에 걸친 큰 사회적 문제거리는 없을 것이다. 어떤 노예나 노동자도 어린이만큼 무한한 순종을 요구당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제 어린이들 편에서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네네.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의 모습은 어때야 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멀리 서양 이론을 끌어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타 방정환 선생님이 쓴 어린이 예찬의 한 대목을 읽어보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어린이 예찬에는 이런 글이 나오죠.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쁜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좋아하는 것도 어린이요.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의 살림, 그 그대로가 하늘의 뜰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늘이 계시다. 정말 어린이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린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이 쓴 어린이 예찬을 한 대목 읽어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린이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갖고 싶은 거 사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 편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또 어떤 하나의 그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받으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 커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를 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행동과 처신을 잘해야 될 텐데요. 어린이날에 우리 어른들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매년 이 어린이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동료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지 않는 사회는 병이 들고 장차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젊은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과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며 맑고 고운 감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책을 열심히 읽는 사회는 그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동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사실은 어떤 점에는 정치적으로 좀 어수선하고 이럴 때 이 5월 어린이날 받아서 어른들이 먼저 이 동심을 회복하는 것, 어린이의 심성, 어린이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IMF 구제금융이나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만 나는 전 국민 어른 안 되기 운동, 이 어른 안 되기란 어린이의 동심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면은 네. 많은 위기들을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에 이 자연 속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동요를 열심히 부르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5월의 하늘을 보면은 참 찬란하고 환하게 빛납니다. 5월에는 이 눈을 감지 않고도 꿈을 꿀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죠. 5월이 얼마나 이 5월의 하늘이 푸르고 찬란하고 또 이 실록이 눈부시면은 조상들이 그걸 보면서도 이 보릿고개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5월에 아이들에게 뭘 사줄 것인가, 뭘 먹일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그 고운 심성을 노래로 표현하고 또 구김살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온 가족이 시간이 나면은 들로 산으로 가서 그냥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중고등학교도 중간 시험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도 꼭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이 찬란한 봄날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도와주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을 많이 접하고 자연 속에서 뛰어논 이런 어린이 청소년은 어떤 성격에도 모가 나지 않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조금 여유롭게 멀리 보며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5월 사실 행사가 쭉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뭐 또 부처님 오신 날,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해보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무엇인가 토치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합리성의 추구, 논리의 추구 이런 것도 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감동과 토치가 없는 지식의 추구는 삶을 메마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찬란한 5월에 온 가족이 공부, 학습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감성적인 이런 것들도 생각하여 아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